건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서 미국 경제 분위기와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고용지표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행인 게 급격한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연구원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한 세 가지 고용지표를 좀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7월 졸트 보고서가 먼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제 고용 보고서는 8월 달께 발표가 된 거고, 이 졸트 보고서는 7월 달 보고서긴 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7월 졸트 보고서에서는 이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직자라든지 아니면 해고자라든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어떤 고용 상황의 변화를 알려주는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이 경제가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7월 졸트 보고서에서도 이 비자발적 이탈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이 해고자 수는 여전히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채용이라든지 이직자라든지 이렇게 신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둔화되는 추세가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7월 졸트 보고서는 고용은 계속 되나 해고자가 또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 건데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 실업률 자체는 전월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이미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하면 7월달 실업률이 4.25%로 반올림하면 4.3%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4.22%로 0.1%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장 보는 분들이 실업률 하락한 것으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7월달에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7월달에는 이 임시해고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실업자들의 유형 중에서 잠시만 일을 잃은 사람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었고, 사실 그러한 항목의 실직자들은 트렌드가 유지되기보다는 한 달 커지면 그 다음 달은 오히려 감소하고,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7월 달에 실업자 증가는 조금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지난주에 발표된 8월 데이터도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지 않는 이제 또 다른 이유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도 중요한 데이터지만 이제 실업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사실은 25세에서 54세의 프라임 에이지, 즉 핵심 연령층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텐데, 사실은 전월보다 조금씩 다 하락하긴 했지만 큰 추세로 보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대체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주요 연령층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일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월간 고용 지표들을 기다릴 때마다 사실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발표가 됩니다. 매주 목요일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요. 7월 달에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증가를 했었는데 8월 들어서는 오히려 하향 안정되는 추세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급격한 침체 리스크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용에서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그 비노 고용이라고 하는 신규 월간 고용자 수 증가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지난달은 14만 건이 넘었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부진한 정도였지만 사실은 8월달 말고 그 전에 6월달과 7월달 수치들이 모두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단기 추세로 보게 되면, 즉 3개월 평균이나 6개월 평균 이렇게 조금 이동 평균으로 보게 되면 고용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고용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고용은 굉장히 부진한 게 맞고요. 반면에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는, 즉 저고용, 저해고 상태가 이번 달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좀 근거해서 뒤에서 좀 통화정책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비농업 고용자 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비농업 고용이라는 게
모든 섹터들 전반으로 몇 명의 고용이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몇 가지로 좀 분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은 선행하는 섹터, 쉽게 말하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섹터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어떤 비농업 고용의 추세를 판단하는 데는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의 고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금융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 혹은 소매업, 판매업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합니다. 반면에 정부의 고용이라든지 의료 서비스의 고용이라든지 교육의 고용은 사실은 경기와는 그렇게 큰 밀접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향후의 고용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건설업과 같은 데서 이제 고용이 예상보다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자체는 부진한 것이 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고용, 저해고 이런 고용 시장의 시그널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한번 정리하면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주십시오. 네, 결론을 말씀 먼저 드리면 저희는 9월 25bp 인하 전망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즈음에는 사실 저희가 연내에는 계속 25bp씩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50bp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100bp 인하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9월 달은 25bp 인하를 하지만 11월 혹은 12월 연말로 갈수록 50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앞서서 이제 노동시장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저고용, 저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위원들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당장 침체는 임박하지 않았다 혹은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국 25bp 인하가 9월 달에 단행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빅컷을 단행하기는 저희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11월, 12월 이렇게 고용 데이터들이 몇 개월 더 쌓이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실업자가 먼저 증가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고용자 수가 먼저 둔화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거의 10만 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의 실업률 전망도 소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50bp 인하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고용 순증 트렌드를 보면 고용 둔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에 뒤이어서 실업률이 상승할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오히려 연준의 50bp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위원들도 지금 25bp, 50bp 인하 가능성을 두고 모든 게 다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 말인 즉슨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빅컷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용 둔화를 근거로 연내에는 빅컷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과 연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